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첫 증시 토크 영상은요, 조금 무겁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아이러니하게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를 증시 토크로 삼을까 말까 요거를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우리 애청자분들께 경영승계 전후에 나타나는 주가 특징에 대해선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조양호 회장의 별세,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늘 반등하는 이후, 그리고 한진그룹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영승계가 뭐랄까 이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부터 해서 중견 기업들까지도 경영승계가 꼭 있어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너의 사전 생전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너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별세 소식이 갑자기 들어올 때는 그 이후에 오너 사후 효과가 갑자기 전개되면서 주가나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 한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자, 오너의 별세 소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큰 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진칼이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한진이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할 때 한 14%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이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한진그룹의 조영호 회장의 별세 소식에 주요 계열사들이 저렇게 반등하고 있지만, 자,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진그룹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너 별세가 나타나는 많은 기업들에게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거의 뭐 이례적인 현상을 어떤 투자 이론이나 또는 투자 논문에서 다루어도 될 정도로 이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너가 별세하는 순간 경영 승계가 아니고 이제 상속의 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너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후계자한테 지분을 최대한 넘겨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나 소액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폐해를 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소수 주주, 소액 주주 운동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경영승계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해프닝 외에 기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할이 많지, 경영승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은 회사인데, 분명히 이 회사는 참 좋은데 얼핏 봤더니 경영승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너는 한 70대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40대 50대에 후계자한테 지분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 회사다. 그러면 이상하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개걸음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계열사들 중에 핵심 계열사, 소위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핵심 계열사들 같은 경우 경영승계가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는 이상하게 이익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익이 악화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개걸음만 걸어도 다행인데 주가가 빠지는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 좋은 소식은 별로 홍보하지 않고 홍보부에서 왜 홍보를 안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반대로 나쁜 소식은 너무 막 잘 알려져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게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영승계가 진행되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관찰이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오너가 별세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그 후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거나 또는 한 1년 정도 안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 상속이 개시되면 왜, 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 사례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0년대 초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참 좋은 네 글자로 된 어떤 기업의 주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계선 전에는 주가가 정말 좋은 회사예요. 퍼가 5배, 뭐 PBR 0.5배, 뭐 배당 수익률은 뭐 말도 할 것 없습니다. 엄청 좋아요. 2010년대 초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지금 화면 밖에 왼쪽으로 더 가면 과거잖아요. 그 과거에도 주가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예, 뭐 특별한 회사에 대한 홍보도 없고 그랬습니다만 갑자기 2010년대 초에 오너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경영 2세에게로 갑자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제가 숫자를 표시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주가가 거의 한 3, 4배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매출액, 이익도 갑자기 크게 개선됩니다. 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를 3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일단은 오너 사후에 대비할 게 많아요. 예, 첫 번째로는 상속세입니다. 자, 상속세. 자, 보통 경영승계 과정에서는 주가가 낮으면 좋을까요? 높으면 좋을까요? 경영승계 과정. 승계 과정. 예. 그러니까 오너 생존했을 때, 그때는 주가가 낮은 게 좋죠. 왜냐하면 오너가 2세 또는 후계자한테 지분을 넘겨주는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뭐 후계자가 자신의 연봉이나 뭐 성과급으로 그렇게 또 지분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 승계 과정에서는 주가가 싼 게 따봉입니다. 하지만 오너가 별세한 후에는 바로 상속이 집행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일단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싼 게 유리할까요? 비싼 게 유리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온 글씨대로 비싼 게 유리하죠. 왜냐? 후계자가 상속을 받거나 또는 경영승계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받은, 혹은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영승계 과정에서는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만, 이건 뭐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역분식. 예. 이익을 숨기는, 예. 이 정상회계에서는 이익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뭐 감가상각을 크게 한다든가 뭐 대손 처리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이익을 축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게 되지만, 자, 상속이 집행된 후에는, 오너 별세 후에는 이익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 오너 별세 후에 이익이 커지면서, 이익이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경영승계 과정에서는 나쁜 소식은 뭐 굳이 일부러 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좋은 소식은 꽁꽁 묶어두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알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너 사후에는 갑자기 이게 180도 바뀌어서 나쁜 소식은 숨기고 좋은 소식은 계속 빵빵빵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너 사후에 후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주가가 비싼 게 좋습니다. 자, 경영승계 과정에서는 경영권 방어하고 경영승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뭐 경영승계가 더 중요하다면 주가가 낮은 게 좋겠죠. 하지만 오너가 별세를 한 후에 상속이 집행되면 어쨌거나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든 물납을 하든 지분율이 예전에 오너만큼 취득하기가 힘들죠. 예,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오너가 한 5%로 그룹사를 경영했다면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력, 헤지펀드, 외국계 헤지펀드가 갑자기 지분을 몇 프로 취득해서 경영권 내놔라 이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거 골치 아픕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SK그룹 최태용 회장이 외국계 헤지펀드에게 경영권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도 갑자기 경영승계를 받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싼 게 후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비싼 게 후계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여기 다 써놨네요. 주가가 비싼 게 유리합니다. 왜냐? 제3세력이 공격을 할 때 지분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비싸면 걔네들이 살 수 있는 지분이 제한이 돼요. 주가가 싸다면은 막 헐값에 지분의 막 10% 이렇게 취득해서 기존 오너 일가들 나가 이래 버릴 수 있지만 주가가 더블 또는 뭐 따더블 이렇게 올라가면 10%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지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주가를 굳이 낮게 둘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입장이 후계자 입장에서는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뭐 주가나 뭐 세금 문제나 또는 회계 공학적인 문제 아니고 이건 일종의 체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경영승계를 하는 본부장님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드라마 모든 드라마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본부장님들 보면 맨날 놀아요. 예, 뭐 여자 주인공하고 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본부장님이 경영승계를 딱 받았는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 내에서 예전 회장님 같지 않아. 이번 후계장님은 뭐 일도 잘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시받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경영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사진은 아버지의 이사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사후에 실적과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회계공학, 주가공학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게 후계자 입장이에요. 예. 자, 좀 심오하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한진그룹이 꼭 이러한 절차를 뭐, 밟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리고 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우리나라 상장사들, 그리고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보게 되면, 경영 2세, 3세로 후계자 넘기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너가 별세했다. 그런데 딱 봤는데 후계자가 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투자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조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조영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신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영상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웠습니다. 자, 내일은 좀 밝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요즘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 덕분에 힘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증시 토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